우리는 많은 선택지 속 적당히 만족을 선택합니다. 정보 과잉을 잘 정리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입니다. 집안은 위치와 루틴을 정하고 한 작업을 한 공간으로. 인맥은 온라인만 만나지 말고 음악을 들을 것. 시간 관리는 운동을 하고 일을 쪼개고 의지력을 아낄 것. 진로는 충분한 정보와 대조로 확률을 할 것. 경영은 소화 가능한 제약 있는 주도권을 줄 것. 향후 필요한 교육은 정보의 출처를 알기, 문제를 설정하기, 맞춤 정보를 벗어날 능력 3가지라고 합니다. 책 정리하는 뇌, 2014년 8월 출간되어 2015년 6월 한국에 출간된 책입니다. 저자는 인지심리학자 데니얼 레버틴으로 유수의 대학들을 드나들며 인생을 즐기는 천재의 모습을 보입니다. 목차는 3부로 이루어져 두뇌의 원리, 정리 스킬, 맺은말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인지 과부하. 우리는 옷을 무엇을 입을지, 밥을 무엇을 먹을지 매일 무수한 선택에 놓입니다. 노벨상 수상자 허버트 사이먼은 우리가 적당히 만족스러운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이는 행복, 결혼, 학력, 재테크에도 적용되지만 각 분야별 만족 수준은 다릅니다.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부에는 엄격하지만 일상은 비서에게 일임해 판단력을 아낍니다. 정보의 과부하. 정보는 핵심 자원이었기에 뇌는 빨아들이듯이 흡수합니다. 특히 필요한 음식물, 위험신호, 번식의 기회는 진화적으로도 눈이 가게 됩니다. 과잉의 정보 속에 우리는 정보를 거르고 범주화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는 인지 편향과 인지 맹점을 만들어냅니다. 언어의 발달 과정은 역사적으로 이런 범주화의 순서를 알려줍니다. 시간은 현재와 현재 아님, 혈연은 유전적 거리의 파악, 동물은 사람이 아닌 것, 움직이는 방식, 이익과 손해 여부, 식물 역시 이익과 손해 여부, 그리고 색은 빨간색을 먼저 알게 됩니다. 호기심이 많아 새로운 분류를 낳는 자가 생존에 유리했기에 이것을 기뻐하도록 진화되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능동적 분류를 합니다. 정리의 부담을 뇌에서 최대한 환경으로 넘기는 것인데 정신을 산만하게 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무엇에 집중할지 아는 능력입니다. 중요하고 급한 것, 중요하고 덜 급한 것, 덜 중요하고 나중에 할 것, 버릴 것. 그 다음은 행동 유도성, 기억의 부담을 최대한 환경으로 넘기는 것으로 당기는 문엔 손잡이를, 미는 문엔 밀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의의 원리. 뇌는 특정 부위가 특정 기능을 담당하지 않고 네트워크로 작동합니다. 먼저 몽상 상태는 뇌의 자연스러운 휴식 상태로 목표, 욕망, 공감, 대인관계에 작동합니다. 집중 상태는 몽상은 내부로만 향했다면 집중은 내외부를 동시에 파악합니다. 그리고 산만함을 저지합니다. 주의 상태는 집중 상태보다 더욱 외부의 변화를 경계하는 것이고 스위치는 몽상과 집중을 오가게 합니다. 기억의 원리는 경험했던 뉴런들을 재작동시키는 것으로, 하지만 경험의 다수가 비슷하기 때문에 불러올 때 여러 기억이 경쟁한 뒤에 걸러집니다. 특이하거나 강력한 감정 요소가 있을 땐 빨리 기억을 불러오는데 정확도는 낮다고 합니다. 뇌는 비슷한 기억들을 범주꾸러미로 묶어둡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특이한 메뉴는 기억이 납니다. 다음으로 범주 나누기. 인지적 경제성을 위한 분류인데 신경 조직도 이를 따라 발현됩니다. 경계가 불분명한 것에 우리는 불편함을 느낍니다. 펭귄, 친구의 범위, 과일과 채소. 우리는 범주를 외향, 기능, 상황에 따라 구분합니다. 연필과 볼펜은 외향이 비슷하고 크레용과 립스틱은 기능이 비슷하고 사진, 반려견, 노트북 등은 불나면 갖고 나갈 것으로 상황을 기반으로 묶이게 됩니다. 다음으로 환경에 넘기기. 떠오르는 생각을 카드에 적고 잊어버릴 것. 해야 할 일을 뇌는 반복해서 배우는데 이것이 에너지를 많이 할당해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집중 상태는 몽상을 누르기도 벅찬데 생각을 하지 않으려는 것들이 암기 반복이 더욱 강화됩니다. 실행은 당장 할 것, 오늘 할 것, 이번 주에 할 것, 위임할 것, 보류할 것, 포기할 것, 그리고 미분류할 것, 분류법이 있습니다. 다음은 집안 정리입니다. 1600년대까지 단칸방에서 인류는 불가 주변에 앉아 살았습니다. 현대에 와서 소유물이 많아지면서 코르티솔이 늘어서 면역력이 저하되고 피로해졌습니다.
저장 위치를 정해놓고 다음날 예보에 따라 정문에 우산을 걸어놓고 장소마다 우산을 두고 정리 원칙을 가지는 것이 창조력과는 상반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음은 서랍 정리. 우리 뇌의 주의력은 4가지 항목의 한계를 가지므로 넷 이하로 분류하라고 합니다. 자주 쓰는 것은 꺼내두고 덜 쓰는 것은 집어넣으면 삶의 통제력도 커진다고 합니다. 라벨을 잘못 붙이면 전체 수납의 신뢰도가 떨어지니 반드시 정확히 붙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사회 분류법이 있다면 그것을 그대로 활용하고 사용할 수 없는 것은 폐기하라고 합니다. 다음은 디지털 정리. 각 작업별로 다른 공간을 할당하라고 합니다. 컴퓨터 저장 장치도 여가용, 작업용, 재무관리용을 분리하라고 합니다. 공부와 일을 하면서 멀티태스킹을 할 경우 뒤죽박지로 기억되게 되고 집중할 경우 범주화가 뚜렷이 됩니다. 이에 따라 작업을 할 때는 이메일과 문자를 끄라고 합니다. 넘쳐나는 계정과 비밀번호는 만드는 표준 공식을 설정해 놓고 변칙만 메모해 두라고 합니다. 다음은 원하는 정리. 분실의 안전장치로 신분증, 신용카드를 폰으로 찍어두라고 합니다. 루틴을 힘들게 기억하지 말고 요일 약통을 두고 잡동사니를 모아두는 공구상자를 둔다든지. 다음은 사회생활의 정리입니다. 먼저 정보의 과잉. 위키피디아나 옐프, 아마존, 넷플릭스의 집단평가는 대체로 맞습니다. 하지만 다수가 옳고 소수가 틀리다는 가정을 갖고 선물용과 자녀용 소비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과거엔 가족 20명, 지인 200명이었는데 이제는 1인 가구의 무한한 인맥으로 변화했습니다. 이제 인맥에 따른 메모가 필수화됩니다. 이제 친구는 동기와 필요, 좋고 싫음의 공유에 따라 새로 모여 만나는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대인관계에 담기는 것이라 인터넷 만남은 공허함이 커집니다. 우리는 소속의 위안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직접 만나서 여가, 도움, 격려를 필요로 합니다. 다음은 정보의 부족. 과거 부족 유대를 위하던 결혼이 근현대를 넘어서 온라인화됩니다. 거짓 정보도 범람하지만 사전 정보를 충분히 알게 되어서 이혼율도 감소합니다. 우리는 연인, 직장, 외교의 상대를 형편없이 모릅니다. 하지만 상대가 솔직하면 용서도 쉽게 합니다. 분노와 실망을 잘 조절하는 상냥함을 갖춘 사람과 국가가 성공하기 쉽습니다. 다음은 에둘러 말하기. 인류가 수십 명이 아닌 수백만 명이 한 곳에 모여 살 수 있게 된 간접 화행. 타인이 무언가를 요청할 경우 예스와 노가 아닌 대안을 제시하거나 이유를 댄 거절을 하거나 무시하고 회피하거나 등 선택지를 늘립니다. 협력적 대화는 양과 질과 태도와 관련성의 원칙을 지킵니다. 우리는 자신은 상황 탓으로 관대하게 평가하고 타인은 개인 탓으로 야박하게 평가합니다. 체내에 옥시토신이 많을 경우 공감을 많이 하고 타인을 더 신뢰하고 면역력이 강해집니다. 음악과 마약으로 늘어나고 고독할 때에도 사회성을 늘리라고 몸이 옥시토신을 분비하여 괴로움을 줍니다. 다음은 사회적 판단. 사전에 잘못된 정보를 접했어도 수정하지 않는 믿음 보존 편향과 나아가 내 집단이 다양하고 선하며 외 집단은 동일하고 악하다는 외 집단 편향이 있습니다. 자기 소속 집단의 정의에 따라 이기주의와 이타주의의 합리화도 달라집니다. 기후변화 등 글로벌 위기에는 인류를 내 집단으로 보는 협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시간의 정리. 충동을 억제하는 전두엽이 시간 감각을 담당합니다. 술에 취하면 이 부분이 꺼짐으로써 충동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도파민이 적으면 창조적이지만 과하면 주의결핍이 되고 도파민이 많으면 인내심을 갖지만 너무 과하면 자폐가 됩니다. 뇌는 시간을 연속체가 아니라 사건 단위로 저장을 합니다. 따라서 큰 일을 완수하려면 시작, 끝 순서를 알고 쪼개라고 합니다. 동시에 병행되는 것으로는 요리와 전쟁이 있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일꾼의 뇌, 완료를 추구하는 주인의 뇌, 대학원생은 이 둘 사이에서 괴로움을 겪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식욕과 색욕만큼 닥치는 대로 흡입하되 무엇을 집중할지 알아야 전문가라고 합니다. 다음은 잠과 미루기. 수면 시간은 90분의 배수고 중간에 한번 깨는 게 정상입니다. 통일화, 동화, 추상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첫 사이클과 마지막 사이클을 잘 잤느냐에 따라 기억이 잘 응고됩니다. 아침에 덜 깨면 뇌의 일부가 자는 것이고 저녁에 필요하면 기억장치부터 뇌가 잠듭니다. 의지는 하루에 고갈되는 자원이므로 아침에 불쾌한 일부터 처리하라고 합니다.
유전에 더 크게 달렸지만 여성일수록 자연환경 속에 있을수록 의지력이 올라서 덜 미루게 됩니다. 사람은 실망에 대한 내성이 낮아서 자존심과 평판을 보호하기 위해 마무리를 미룹니다. 완수 시간과 보상 지연이 크면 미루려 들고 자신감과 가치가 크면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시간 확보하기. 무언가에 대한 몰입은 능력과 난이도가 일치할 때, 익숙한 환경일 때, 숙달해서 의식 없이 실행할 때 이루어집니다. 자신의 주관적 가치를 파악하면 아웃소싱의 원칙이 생깁니다. 어느 과제에 집중하기 위해 다른 인생 과제를 보류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을 무시하는 데에도 에너지가 들고 특히 운동을 보류하면 전투협이 줄어들어서 충동에 쉽게 휘말립니다. 젊은이도 남은 날이 얼마 없다고 싶으면 도전을 꺼리고 익숙한 행복만 찾게 됩니다. 치매는 노인 때보다 최근의 수십 년을 어떻게 보내는지의 결과값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진로의 정리. 선택은 확률입니다. 동전 던지기 같은 객관도, 파티 참여 같은 주관적도 확률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확률의 중첩은 독립사건이 아닌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를 기저율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리스크 관리. 파악된 yes or no와 실제의 yes or no에 따라서 4분표가 생겨납니다. 네 가지 경우의 기대치에 따라 가장 경제적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적 선택이라는 것은 개인마다 기준이 주관적입니다. 운동이 좋은 사람은 운동도 하고 수명도 늘어서 경제적이라 보지만 운동이 괴로운 사람에게는 그것이 인생의 손실로만 처집니다. 다음은 유사과학 논쟁. 대체의학과 유사과학은 정보 고지에 입각한 동의를 위반한다고 합니다. 대조 실험이 부재하고 확률의 분모를 무시하는, 즉 최악의 상황만 가정하는 것 등의 오류도 대표적입니다. 다음은 사고와 행동. 덜 중요한 것을 우리는 통계적으로 침소봉대하는 함정에 잘 빠집니다. 후회의 최소화를 우리는 제일 중요시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하는 가치를 정해야 합니다. 다음은 경영의 정리. 산업혁명 이후 직업의 전문화로 경영자가 통제권을 집니다. 윤리적, 경제적, 형평성, 공정성, 의사결정의 윤리가 쉽게 갈등하고 전염됩니다. 학계와 금융업이 최적인 수평구조는 리더의 부담이 큽니다. 군대와 핵발전소 등이 최적인 수직구조는 고립부서들이 중복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책임구조. 급료보다 내적 보상이 직원에겐 더 중요합니다. 상호 신뢰, 인식공유, 간결하고 명확한 목표, 분별 있는 위협 추구, 제약 속의 주도권 등이 성공적인 팀을 이끕니다. 시대마다 요구하거나 적합한 리더십은 다릅니다. 타인의 생각, 느낌, 행동을 움직였다면 예체능이나 문학도 또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문서의 정리. 매일 리더들은 처리 불가능한 양의 이메일과 명함과 싸웁니다. 비서를 두되 유지 시간이 정리시로 얻은 효율 시간보다 적어야 하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현재의 거리식 파일 폴더가 있기까지 캐비닛, 바인더, 펀치 등등이 쓰여옵니다. 최근에는 시간순, 주제순, 제목순 분류함에 3부를 복사해보는 방법이 많이 쓰입니다. 다음은 실패 대비. 생산, 낮잠, 운동 시간을 구분하게끔 대기업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버는 오류가 잦으므로 자료는 여러 하드에 분산 백업해야겠습니다. 최적 복잡성. 개인마다 생산적인 정보의 부하량이 다릅니다. 하지만 처리 가능한 4개의 변수는 약 10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10개 미만 변수로 선택지를 선택합니다. 앞으로 필요한 소양으로는 먼저 정보 소양. 얇고 넓은 지식은 인터넷에 매우 빨리 접할 수 있게 되었고 가짜가 범람하는 와중에 공신력 있는 전문가와 공기관의 감소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은 문제 설정. 이제 교사의 역할은 정보 전달이 아니라 주어진 정보를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것과 인성교육입니다. 문제를 설정하고 합리적으로 접근하고 근사치를 추정하는 능력이 중요해졌습니다. 다음은 맞춤의 감옥. 우연히 마주치는 정보의 기쁨이 없어지고 맞춤 검색에 갇혀버렸습니다. 과거처럼 학술지를 둘러보거나 음악을 두루 들어보며 무엇에 끌린지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맞춤 정보의 감옥을 벗어날 백일몽의 능력과 예술, 기술, 과학을 융합해 문제를 해결하는 융합의 능력이 중요해졌습니다. 이것으로 책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